아직도 그때를 떠올리면 숨도 쉴 수 없을 지경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차석으로 부모님 두 분이 의식이 없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병원으로 뛰어갔을 때는 이미 늦었지요. 그렇게 보내드린 후 사무치는 그리움에 매일 밤 옷을 붙들고 껴안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고통스럽고 괴로웠죠. 또 형제도 없는 팔자라 늘 모든 것을 혼자 해내야 했습니다. 학업에 집중하고 싶어도 혼자 벌어먹고 살아야 하는 팔자였기에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먹고 살기 바빴지요. 동네 또래 친구들이 학교를 다니며 하하호호 웃을 때 저는 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부러워했습니다. 누구도 저를 걷어주고 도와주지 않았기에 저는 더 강하게 이를 악물고 이 세상을 살아내야 했지요. 그렇게 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 또한 언젠가 사람들 속에서 그리움 없이 웃으며 사는 날이 오겠지. 그렇게 성년이 되었지만 제 상황은 달라지는 게 없었죠.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은 시골촌 동네 허름한 집이라 그런지 팔려고 해도 도무지 팔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시골 바닥에서 날고 기어도 벌 수 있는 돈의 한계가 있었기에 저는 서울로 가고 싶었지요. 결국 부모님과 살던 집을 그대로 두고 거의 맨몸으로 무작정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숙식 제공을 해주는 식당에서 온종일 일을 하며 먹고 살았지요. 가게 사장보다 제가 더 오랜 시간 일을 했고 가게를 쓸고 닫고 광을 내며 살았습니다. 청춘이라는 말은 무색할 정도로 저는 눈뜨면 일하며 행복과 담을 쌓은 채 지냈지요. 식당에 자주 오는 남자 손님이 한 분 계셨는데 어느 날은 제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나이를 여쭤도 괜찮은지요? 그리고 만나는 분은 있으신가요? 일주일 내내 일을 하시는 건가요? 숨도 안 쉬고 질문을 쏟아내는 남성을 보고 조금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라는 사람을 궁금해하는 사람을 본 게 너무 오랜만이었어요. 거기다가 꼭 제게 관심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하게 된 대화에서 그 남성이 제게 어느 정도 호감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저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지요. 불행을 품고 사는 제가 감히 저렇게 멋진 남성을 만날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처지가 이런데 감히 무슨 사랑을 할까 싶었지요. 몇 번이고 데이트를 하자는 그 남성은 제가 선을 그을수록 성큼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몇 번이고 선 없이 다가오는 남성에게 결국 마음을 내줬지요. 부모를 제외하고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없어서 사랑하는 방법도 잘 몰랐습니다. 부족한 것이 투성이이고 결핍이 많은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줬죠. 사랑이란 걸 하게 되니 세상 모든 일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혹시라도 내 부모처럼 사고로 하루아침에 나를 떠나면 어쩌지? 라는 불행한 생각으로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지요. 제가 늘 불안한 모습을 보이니 그 사람은 오히려 제게 확실한 믿음을 줬습니다. 나는 당신을 떠날 일이 없지만 늘 그렇게 불안해하는 당신을 보는 내 마음이 편치 않아. 이럴 게 아니라 우리 그냥 결혼해서 같이 살자. 당신이 만든 가족 울타리 속에서 그렇게 살다 보면 아픈 마음이 조금은 좋아질 것 같은데 나랑 결혼해 줄래? 참 뭣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말로만 한 청혼이었지만 제게는 완벽한 청혼이었습니다. 눈물을 한 바가지 흘리고 함께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지요. 남편은 추진력이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꺼내기 무섭게 서둘러 결혼 준비를 했고 그렇게 시부모를 만나던 바로 그날 다시 한번 무너지게 되었죠. 시부모는 부모도 형제도 없는 저를 고아라 칭하며 반기지 않으셨습니다. 나 참 대충 얘기는 들었다만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을 데려오다니. 데려오는 내 아들도 못마땅하지만 주제 파악도 못하고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결혼을 하겠네 만회하고 있어? 천한팔자 주제에 감히 누굴 넘보고 있어?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네. 2번 3번 물어봐야
이 결혼 허락할 일 없으니 2번 다시 찾아오지 말고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 어머니, 그러지 말고 이 사람 다시 한 번만 봐주세요. 전 이 사람 없으면 안 돼요. 남편은 매달렸지만 특히나 시어머니께서 저더러 천안팔자라는 이유로 심각한 수준으로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럴수록 남편은 더 강한 태도를 보였고 저는 허락을 받기 위해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야만 했습니다. 어찌 보면 결혼이라는 것은 홀로 외롭게 이 시간까지 버틴 제가 유일하게 가족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이 시간이 지나가면 견디지 못하고 흘려보내면 남편과 결혼을 못할 거라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제 편인 사람이라 절대 놓칠 수 없었지요.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시부모께 찾아가 무릎도 꿇고 애원도 했습니다. 부모 형제도 없는 제게 그 사람 주식이 아까우신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평생 희생하며 그 사람 내조하며 살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 성에 안 차는 며느리겠지만 제발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실 수 없을까요? 2분도 제 부모 모시듯 공경하며 높이 받들고 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니까지껏 한테 공경받고 싶지도 않고 가족이 되고 싶은 마음은 죽어도 없으니 찾아오지 말라고 하잖니. 네가 무슨 짓을 하든 널 받아줄 일이 없다는 내 말이 우습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한 번만 더 찾아와봐. 아주 소금 한 바가지를 뿌려줄 테니까. 어찌나 시어머니의 마음의 벽이 높고 두꺼운지 애원을 해도 빌어도 마음의 변화는 없으셨지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더 정확히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지요. 오지 말라고 하셨지만 안 갈 수가 없었기에 매일같이 찾아가서 빌었고 소금도 맞고 물도 맞고 온갖 수모를 다 견뎠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보다 못한 남편이 참다 못해 어느 날은 한밤중에 저를 데리고 시댁으로 갔지요. 주무시고 계시던 시부모를 깨우더니 제 손목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함부로 대하세요? 어느 누가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이런 대우를 하냐고요. 제가 뭘 그렇게 잘났습니까? 예? 말씀 좀 해보시라고요. 제가 이 집에서 귀하면 이 사람도 귀한 자식인 겁니다. 2분께 정말 실망했습니다. 다 큰 성인이고 제 인생입니다. 부모 허락은 필요 없다는 걸 제가 너무 늦게 알았네요. 이 사람과 저 결혼해서 살 거니 찾지 마시고 2번 다시 이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정말 못 참습니다. 시부모가 남편에게 소리도 지르고 울부짖으며 가긴 어딜 가냐고 남편의 옷을 끌어잡고 당기고 난리도 아니었지만 남편은 모든 것을 뿌리치고 제 손을 놓지 않은 채 그대로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눈물 범벅이 된 제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지요. 미안해. 다 내가 너무 부족해서 험한 꼴 당하게 했네. 우리 이제 진짜로 결혼하자. 내 부모가 모르는 곳으로 가서 같이 살자. 부모에게는 뜻을 거스르는 불효막심한 아들이었지만 나를 너무나 사랑했던 내게는 좋은 남편과 저는 날이 밝자 모든 것을 정리하고 무작정 타지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함께 살게 되었지요. 결혼하기 전에 일단 우선 살았습니다. 남편은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지만 뜻밖의 오히려 제가 막았지요. 날 이렇게 데리고 도망와준 것만으로도 난 당신 믿어. 혼인신고만큼은 정말 아버님, 어머님께 인정받고 하고 싶어. 그것까지 허락 없이 하면 평생 마음의 짐으로 남을 것 같아. 왜 그렇게 바보처럼 굴어? 다른 여자들은 남자 못 믿어서 혼인신고부터 하자고 할 텐데 우리 부모님이 뭐라고? 널 아프고 다치기만 한 그 사람들이 네 인생에서 대체 뭐라고?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제 마음에 감동받아 눈시울을 붉혔고 이런 제 마음을 남편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며 그날 정한수 떠놓고 보름달 뜬 날 우리는 하늘 앞에서 서약을 맺은 후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말로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지 우리는 사실혼 부부였죠. 주어진 약속처럼 저는 남편을 내조하며 제 모든 시간은 남편 중심으로 흘러갔죠. 남편을 위해 일찍 일어나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고 양말까지 다림질해가며 늘 남편에게 진심을 다했습니다.
몸은 혼자 있을 때보다 고됐지만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행복했지요. 하루 왼종일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매 순간이 벅차오르는 감정이었습니다. 남편 역시 저와 보내는 이 모든 시간들이 너무나 고귀하다며 서로를 향한 진심을 아끼지 않고 표현하며 살았죠. 늘 가족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쳐 있던 제가 이제는 가족들을 향한 그리움을 가슴에 품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감정을 또 다른 감정으로 누르고 이겨내는 그런 방법을 알게 되었죠. 그러던 여느 때와 다름없던 그날은 남편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 해서 가볍게 한잔을 하기로 했습니다. 평소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들을 차려줄 생각에 잔뜩 들뜨고 청소를 마치고 시장에 다녀왔죠. 두 손 한가득 사들고 뭔지는 아직 듣지 못해서 잘 몰랐지만 암튼 좋은 일이니 축하하는 기념해서 작은 케이크까지 손에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너무 익숙한 모습의 중년 부부가 서 계셨죠. 보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모든 것을 떨어뜨렸습니다. 야, 너 잘 만났다. 쥐새끼처럼 여기 숨어서 살고 있었냐? 떨어지는 소리에 두 분은 동시에 저를 쳐다보셨고 보자마자 언성을 높이셨지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집에 들어오신 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참나 기가 막혀서 원. 가정교육 못 받고 자라 못 배운 티 낸다더니만 고작 내 아들 꼬셔내서 이 꼴로 살고 있었냐? 그렇게 도망치면 내가 못 찾을 거라고 생각했어? 어머님 그게요. 말문이 막혀 잘 나오질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얼굴이 달아올라 시어머니에게 큰 죄를 진 대역죄인 마냥 두 손 모아 무릎을 꿇고 차마 얼굴을 못 들고 있었더랬죠. 제 주눅든 태도에 시어머니는 하늘도 호령케 할 정도로 잔뜩 기가 살아서 제게 삿대질까지 해가며 여차하면 머리채까지 잡을 기세로 노려보며 소리쳤더랬죠. 네가 양심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면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게 맞지 않니? 됐고 우리 아들 여태 함께 살아서 덕봤음 됐다. 이 이상은 내가 용서 못해. 더 말할 것도 없고 네가 헤어지자고 해라. 살아보니 도저히 못 살겠다고. 헤어지고 싶다고 편지 하나 남기고 당장 네 짐 싸서 나가. 여기서 또 내 아들 꿰어내면 평생 너는 사람처럼 못 살 거니까 당장 짐 싸. 그렇게 시부모는 제 의지와는 다르게 강압적으로 큰 가방에 제 짐을 하나둘 싸기 시작했고 저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멍하니 쳐다보다 문득 집이 보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이 집에 들어와서 하나둘 함께 꾸몄던 이 집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가만히 서 있다가 딱 한 가지 질문을 했지요. 제가 왜 그렇게 싫으세요? 부모 형제가 없는 것 말고 이렇게까지 하실 정도로 제가 싫으세요? 온몸을 달달 떨면서 겨우 물어봤는데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제 시부가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대답을 바라냐? 죽도록 싫다. 너라는 애 자체가 꼴도 보기 싫다고. 내 아들이랑 같이 있는 꼴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린다고. 시집 오겠다는 멀쩡한 여자들이 줄을 서 있는데 보잘것없는 너 따위랑 왜 내 아들이 살겠냐? 사랑 그거 정붙이고 살면 다 똑같은 건데 너만 그냥 사라지면 돼. 자, 너 같은 애가 그토록 바라던 것도 갖고 왔다. 갖고 썩 사라져. 라면서 잊고 있었다는 듯 주머니에 있던 두툼한 돈봉투까지 제 얼굴에 던지니 속에 있던 돈들이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 졸지에 돈바라고 남편과 결혼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더랬죠. 상황이 이쯤 되니 저도 아프더라고요. 늘 가족이 없다는 것에 저라는 사람 자체는 기죽어 있고 작은 모습이었는데 오히려 이때 정신을 차렸습니다. 가족이 없다고 해서 제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저라는 사람 자체를 봐주지 않는 저 사람들에게 제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 짐을 싸고 있는 시부모에게서 가방을 빼앗고 제 짐은 제가 챙겼습니다. 멍하니 저를 쳐다보시며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죠. 저는 떨어진 돈봉투를 주섬주섬 줍고 짐을 다 싸고 말했습니다. 당신들 뭐가 그리 잘났는지 사람에게 이 정도 수준의 모멸감을 주는 당신들에게는 제가 아깝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저 역시 두 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네요. 그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타격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되는 말을 내뱉어봤죠. 그리고 그 돈 봉투를 그대로 시부모님 얼굴에다 내던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받은 멸시를 똑같이 되갚아줬다는 것에 통쾌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저 말을 내뱉고 제 짐을 싸들고 무작정 나왔습니다. 눈물이 눈앞을 가려 시야가 흐릿할 지경이었지만 남편을 떠올리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저는 저를 지키고 싶었지요. 그렇게 다시 서울로 올라와 저는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묵묵히 쏟아지는 감정들을 모두 무시한 채 거들떠 보지도 않은 채 저를 성장시켰지요. 핏줄 하나 없는 걸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에 저라는 사람 자체가 빛이 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방끈도 짧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가방끈이 짧은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지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했죠. 하고 싶은 것이 없어서 뭘 배우고 시작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동네 미용실에서 일을 하게 되는 기회가 생겼어요. 지나가다가 바깥의 창문에 미용 보조 구함, 배우면서 일할 분 환영이라고 쓰여있는 문구를 보았기에 미용 자체를 접해보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도 지금도 미용사는 멋진 직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원장님께 제 사정을 말씀드렸더니만 마침 미용실 한편에 제 한 몸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을 해주시고 좋은 말로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본격적으로 미용을 배우고 면허증을 따는 각오로 이 일을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런 기술 하나 익히면 평생 도움되고 잘 되면 돈방석에 앉을 수도 있다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을 제외하고 난생 처음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에 잔뜩 들뜨게 되었습니다. 원장님은 물신양면으로 저를 도우셨고 미용실에서 먹고 자고 일하며 원장님 도움 덕분에 면허증까지 따게 되었죠. 면허증을 손에 쥐던 그날 원장님과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일이 모두 끝난 후에 저를 가르쳐 주시겠다고 잠까지 줄여가며 함께 고생해 주신 원장님 덕이었죠. 손에 쥔 돈은 여유가 없었지만 제 나름대로의 성의를 담아 화장품 세트와 꽃을 안겨드렸습니다.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원장님 덕분에 이제 저도 사람처럼 살겠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아직은 여유가 없어서 이 정도 선물로 보답하지만 제가 더 노력해서 더 좋은 선물 안겨드릴게요. 나 그거 바라고 한 거 아닌 거 알잖아. 돈 나가게 선물은 또 왜 샀어? 나도 젊었을 적 고약한 시댁 때문에 이혼당해서 타지에서 고생 많이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거야. 꼭 젊었을 적 내 모습 같아서 내가 도와준 거니까 악착같이 이 아득바득 갈고 꼭 성공해. 원장님께서는 꼭 제 어머니 같으셨죠. 선물을 뭐하러 샀냐며 앞으로는 제게 돈을 쓰라고 타박을 하시는 그 모습마저도 감동스러웠습니다. 이후에도 저는 어디 가지 않고 원장님 미용실에서 함께 일을 하며 지냈죠.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제 미용실을 오픈하는 것. 숙식 제공까지 해주시니 돈 나갈 일이 별로 없어서 버는 족족 저축을 했죠. 그렇게 원장님과는 오랜 세월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제는 시집을 가라며 손자리 주선을 많이 해주시려 했지만 저는 제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 절대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죠. 또다시 한번 겪었던 천대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열심히 15년 세월간 앞만 보고 원장님 곁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 제게 남은 것은 참 많았죠. 돈도 많이 모았고 미용실이라는 사업체의 기술이나 운영 방법까지 원장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돈도 모았는데 내내 숙식 제공해 주시는 것을 받기만 하기가 죄송스럽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저도 작아도 번듯한 내 집에서 살고 싶었지요. 그래서 작은 원룸 하나 구해서 살았습니다. 참 작은 원룸인데 침대도 들어가고 냉장고도 있고 홀로 지내기는 딱 좋았습니다. 그 집에서 많은 계획을 하고 깨우치고 노력하며 욕심을 내지 않고 목표를 향해 달렸던 제 자신이 대견스럽습니다.
가슴에 묻어둔 그 사람 생각이 떠오를 때면 눈물이 났는데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쯤이면 벌써 결혼을 했는지 자식도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사실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제가 도망 나온 이후 저를 찾았는지 포기했는지가 궁금했죠.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두고 나왔던 그 심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늘 마지막 그 순간의 감정으로 그 사람을 떠올리곤 했죠.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리운 것은 끝맺음을 제대로 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서라고 생각하며 제 스스로 위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저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어요. 자신감도 찾았고 꽤 밝은 모습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목표를 이루기에 2%가 부족한 상태였을 때 사랑은 사랑으로 치유되는 듯 일을 하면서 단골 손님으로 오신 손님과 저는 인연이 되었고, 저를 사랑해주는 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예상치도 못하게 제 가슴에 훅 들어온 사람이라 방어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영희씨, 3년 전에 제가 이 미용실 처음 왔을 때부터 영희씨를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아무리 사랑이 노력을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래도 저는 영희씨가 좋습니다. 제 마음 가는 대로 하지만 부담은 드리지 않겠어요. 그저 기다리겠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 남자는 절대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했지만 그 사람은 제가 마음을 열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었고, 그 마음의 새삼 감동을 받아 다시 한번 열정적으로 사랑하게 되었죠. 그 사람은 근처